행복한 가정은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하다. 그러나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로 시작되는 소설이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입니다. 19세기 초상화를 잘 그렸던 러시아 출신의 화가 이반 크람스코이는 톨스토이가 안나 카레리나를 집필할 무렵에 그의 초상화를 그리게 됩니다. 그런 인연으로 소설 안나 카레리나의 영감을 받아서 그린 그림이 오늘 소개하는 미지의 여인입니다. 화가도 밝히지 않은 미지의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그림과 시를 사랑하는 박쌤입니다. 오늘은 명화 속 여인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텔의 슬픔을 나폴레옹이 전쟁을 위해 원정을 다니면서 5번 이상 읽었다면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였던 레닌은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리나를 너무 여러 번 읽어서 소설의 내용을 거의 외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안나 카레리나는 소설 시작 문장이 너무나 유명한데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하다. 그러나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로 시작이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 세계 공통으로 불행한 가정의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그 첫 번째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부부 사이 어떤 애정 문제, 또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부 간의 가치관 등이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안나 카레리나는 부부 사이의 애정 문제로 불행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부부 사이라고 하긴 그렇고 안나가 젊은 총각이죠.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지면서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 유튜브가 소설의 내용을 다루는 유튜브가 아니기 때문에 소설의 자세한 줄거리를 리뷰할 생각은 없고요. 단지 관련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대표 화가로 특히 이제 초상화를 잘 그렸던 이반 니콜라예비치 크람스코이의 작품 미지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앞에 설명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그냥 우리에게는 이반 크람스코이로 알려진 이 화가는 1956년 19세기 러시아 문화예술 중심지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사진 보정 화가로 활동하다가 황림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해서 본격적으로 작품 제작 기법을 숙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지만 아카데미의 보수적이고 또 획일적인 교육 방식의 염증을 느낀 그는 자신과 같은 뜻을 짓는 학우들과 창작의 자유를 외치며 아카데미를 좌퇴하게 되었습니다. 기득권에게 봉사하지 않는 자유로운 예술을 지향했던 이들의 저항은 14인의 반란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14명의 젊은 예술가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술가 조직을 결성하였고 생활 공간과 또 작업 공간을 공유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카데미 재학 당시인 1860년대 초반부터 인물 초상화 부분에 두각을 나타냈고요. 또 자퇴 이후 러시아 예술가 장려협회 미술학교에서 강습을 했고 또 동시에 전문 초상화가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때쯤 톨스토이가 소설 안나 카레리나의 집필을 시작할 때인데 이반 그람스코이가 톨스토이의 초상화를 그리게 됩니다. 두 사람은 이 인연으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또 소설 속 안나에게 영감을 받았던 그람스코이는 미지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실제 소설 안나 카레리나의 책 표지에 많이 사용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에 소개됐던 책에도 이 그림이 책 표지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마차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한 여성의 모습과 시선이 아주 무척 당당해 보입니다. 도도해 보이는 차가운 표정 안에는 자신을 꾹 누르고 있는 뜨거운 열정도 함께 느껴집니다. 이 작품은 약 4년 정도 작업 기간이 걸렸는데요. 이 작품을 왜 미지의 여인으로 불렀는지 또 그리고 이 모델 속, 그러니까 이 그림 속 모델이 누구인지는 작가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지금도 수수께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처음 전시되었을 때 여인의 태도와 관련해 많은 비평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 비평가들은 작품 속 여인을 매춘부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차 안의 요괴 또는 벨벳과 모피를 입은 아름다운 여성이 호화로운 마차 위에서 비웃음을 섞어 도발적이며 관능적인 시선을 던지고 있다.
여성의 순결을 대가로 지불하고 산 의상을 입은 경멸스러운 여성들을 거리로 내보내는 대도시의 병폐라고 비평가들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반 크람스코이는 그림 속 모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매춘부로 단정진 비평가들의 섣부른 판단에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또 그림 속 그녀의 모습에는 당시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다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톨스토이 속 안나라고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이 시간이 흐르면서 거만하고 부도덕한 여성을 표현했다고 여긴 작품은 대중적인 취향이 변하면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들이 처음 느꼈던 거만하고 부도덕하게 보였던 그녀의 시선이 다시 조용한 내면의 힘과 솔직한 시선으로 느껴지는 여성이라는 평가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감상자들이 그림 속 미지 여인에게 빠져드는 이유는 아마도 그녀의 눈빛 때문일 것입니다. 미술 작품 속 여성의 시선이 누군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구도로 그려진 사례가 아마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군가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시선이 말을 하거나 또는 표정에서 희노애락 같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의문점만 남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보면서 소설 속의 안나 카레리나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만약 소설 속 안나가 이 그림 속 안나와 같이 도도함을 잃지 않았다면 소설의 결말이 그렇게 슬프고 허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부녀와 총각의 만남이었지만 처음 두 사람의 사랑은 아주 동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브론스키의 사랑은 안나에게서 사회적인 출세로 조금씩 옮겨가게 되고 그 사랑에 목매는 안나의 사랑은 곧 집착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든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 속에 자신이 보이지 않고 상대방만이 보인다면 그 사랑은 아주 위험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소설 속의 안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브론스키를 사랑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에 자신의 영혼까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건 사랑이 유지가 되려면 언제나 내가 상대방과 동등하게 그 속에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곧 사랑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끝은 이 소설의 끝과 같습니다. 소설 처음에 기차역에서 브론스키를 만나던 날 누군가 기차에 깔려 죽었을 때 안나는 불길한 징조라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그날 죽은 그 또한 영원히 위태로운 사랑을 했던 것은 아닐까요? 또 그 순간 안나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예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만듭니다. 오늘은 제 시 중에 사랑은 둘이서 하는 것입니다 라는 시를 읽어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둘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만 노력한다고 또는 그대만 성실하다고 이루어지는 행복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다리를 묶고 뛰는 2인 삼각 게임처럼 함께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행복입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안정감과 속도가 다른 것처럼 사랑의 깊이와 행복의 만족도 그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은 모든 생명을 다르게 생산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미물도 어느 하나 같은 게 없습니다. 서로의 개성에 맞는 최선의 노력이 서로 뒷받침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제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 힘을 주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